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이 약 3.7배 더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이 같은 계획을 어제 발표했죠. 차선을 줄이고 역사적인 공간도 조성하겠다는 취지인데 내후년 착공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오늘은 서울시장과 교육감 선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4월 1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추대했습니다. 23년 만에 3파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까지 구청장 후보 선정 방식을 결정합니다. 빠르면 다음 주 윤곽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여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SNS 활성화로 가짜뉴스가 늘면서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사범이 지난 지방선거 대비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직원 경력금 횡령과 친인척 취업 강요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추대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 지혁배 기자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추대됐습니다. 보수 색채가 뚜렷한 김 전 지사를 통해 중도 보수의 표심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김 전 지사는 철진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좌파의 그릇된 생각에 매달려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졌다며 시장 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서울시장을 내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라면 이 당은 해체돼야 됩니다. 김정은의 폭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통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정당이 저는 자유한국당이라고 봅니다. 김 전 지사보다 일주일 앞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예비 후보.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매일 혁신하는 서울의 모습을 제시하는 서울시장으로 선택을 받겠다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또 지난 23년 민선 시장 시기 5명 중 4명이 야당 시장이었다며 야권의 대표 선수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생각에 매일 혁신하는 서울의 모습을 여러분께 제시하고 함께 걸어가는 서울시장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3선 도전이 유력시되면서 일찌감치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른 더불어민주당.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건 우상호 의원입니다. 박원순의 6년, 변화가 필요하다며 아침이 설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첫 여성 서울시장에 도전합니다. 박 시장이 미세먼지와 도시재생에 실패했다며 청정 서울시를 약속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는 내일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지난 6년 시정에서 민주당원으로서 지켜온 가치와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다는 의미로 장소는 여의도 당사입니다. 기존의 방식, 기존의 인물로는 변할 수 없습니다. 담대한 발상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정의롭고 깨끗한 더 파란 하늘의 서울시장이 될 것을 선서합니다. 서울의 오늘은 바로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의 내일은 지난 6년 서울시장의 연결과 확장이며 축적과 진화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는 상황에서 23년 만에 벌어지는 3파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별 분위기와 판세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4년간의 서울시 교육정책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 살펴봅니다. 취재기자 자리했습니다. 자, 송지연 기자 어서 오시죠. 자, 먼저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 등록 현황 살펴볼까요?
네, 4월 11일 오전 10시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5명이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로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예. 등록 순서대로 최명복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 이사장, 이성대 교육운동가, 이준순 대한민국 미래교육연구원 원장, 조영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예. 마지막으로 교육자인 곽일천 씨가 현재 예비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 이 목록을 보니까 조희연 현 교육감은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재선 가능성은 점쳐지고 있습니까? 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은 아직까지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예. 기자단에게 공공연하게 출마를 언급해 왔고요. 지난 2월 말에는 선거 출정식 성격이 짙은 출판 기념회를 열어 세력을 모았습니다. 예. 오는 20일쯤에는 진보 진영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사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 진보 진영 후보로 거론되고 인물들은 누가 있을까요? 네, 진보 진영 내 조희연 교육감에 맞설 후보로는 예. 앞서 언급한 이성대 예비 후보를 더불어서 그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최보선 전 서울시 의회 교육의원도 진보 진영 내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보수 진영 출마 예상자는 누가 있습니까? 네, 보수 진영에서는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최명복 예비 후보와 이준순 예비 후보, 곽일천 예비 후보 외에도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예.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단일화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만 예. 단일화를 추진하는 단체가 둘로 나뉘어지면서 단일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 진보와 보수 이 양자 대결 구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았는데요. 예. 아니게 됐습니다. 예. 한때 진보 진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조영달 예비 후보가 어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의 독자 진영을 걷기로 하면서 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진보, 중도, 보수의 3자 구도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조영달 예비 후보가 이 중도를 표방한 가운데 이 보수와 진보 모두 이 단일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역대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비춰봤을 때 후보 단일화가 곧 당선이라는 것이 공식처럼 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조희연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과반 득표에 모자라는 39%의 지지를 받고도 당선이 됐습니다. 네. 단일화를 거부해 각자 출마를 강행했던 보수 진영 고승덕 후보와 문용린 후보의 득표율 합이 54%를 넘었지만 결국은 단일화에 성공한 조희연 교육감에게 자리를 내준 겁니다. 예. 단일화 실패는 곧 패배라는 인식 때문에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 보수와 진보 양자 대결 구도였던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이번엔 어떤 레이스가 펼쳐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까지 구청장 후보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을 통해 단수 후보를 정할지 경선을 진행할지 여부가 결정됐는데 빠르면 다음 주 중 최종 후보자 윤곽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청장 후보 면접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단체장 후보자 면접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11일부터 13일까지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실에서 진행되고 대상자는 사전에 공천 신청을 한 사람들로 총 90명입니다. 먼저 11일 수요일은 종로구 등 9개 자치구 후보 면접이 진행됩니다. 중구의 경우 9명으로 면접자가 가장 많고 성동구의 경우 정원호 현 구청장이 단독으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어 12일 목요일은 구로구 등 8개 자치구 후보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현직 불출마를 선언한 노원구와 마포구 면접자는 각각 4명과 6명으로 정해졌습니다. 마지막 13일 금요일은 강남권역 면접 심사가 진행됩니다. 서초구는 이정근, 김기영, 진익철 씨 등 3명이, 강남구는 김명신, 이판국, 여선웅 씨 등 역시 3명이 면접을 보고 송파구의 경우 안성화, 김주신, 김금열, 박성수, 우창윤, 최조웅, 박용모 씨 등 7명이 면접 심사를 치르게 됩니다.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면접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거나 경선 지역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 중 최종 후보자 윤곽도 서서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접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후보들이 제출했던 서류다 본인 속에서 종합적으로 여기서 이제 뭐 경선에 그러니까 들어갈 후보도 있을 거고, 경선에 못 들어갈 후보도 있을 거고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구청장의 경우 3명까지 전략공천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역은 비공개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해집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이처럼 여당의 구청장 후보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은 지난 3월 초 후보자 추천 신청을 접수 마감한 이후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현재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오늘 15일까지 공직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본격적인 자격 심사는 그 이후에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들어 선거 때마다 등장하고 있는 가짜 뉴스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 뉴스가 또다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일 기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건수는 497명.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비해 18.9%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사범은 138명으로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2배가량 늘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김없이 가짜뉴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란 뉴스의 형태를 보이는 거짓 정보를 일컫지만 흔히 말하는 지라시 형태나 허위 댓글 등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기사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그 당선 낙선 목적으로 이제 후보자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이나 비방 글을 이렇게 게시하는 것,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가짜 뉴스라고 보거든요. 특히 SNS의 활성화로 이를 유포하는 행위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 생산은 물론 모르고 전달했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SNS를 통한 출처를 모르는 선거 뉴스를 접했을 때는 일단 의심부터 하라고 당부합니다. 공인된 언론사인지 기자의 이름은 명시돼 있는지 최근 날짜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 기사의 그 정확한 날짜라든지 그 기사 본문 읽기라든지 근거 확인, 또 그 기사를 써낸 기자의 그 이메일과 이름 등을 통해서 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짜 뉴스를 발견했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관위 콜센터 1390번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노원구 공릉동 구 화랑대역에 서울시 최초의 철도공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노원구가 등록 문화재인 화랑대역의 역사성을 살려 이 일대 주변으로 철도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 중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선아 기자. 네, 저는 지금 노원구 공릉동 구 화랑대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노원구가 구 화랑대역에 철도공원을 조성한다고요.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구 화랑대역은 등록문화재 300호입니다. 노원구는 화랑대역이 가진 역사성을 살려 철도공원과 철도 테마파크 등을 갖춘 철도공원 조성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철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철도 박물관과 그리고 총 5대의 기차를 현재까지 설치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기차 한 대 확인하고 계실 건데요. 예, 보입니다. 산업화 시기 산업화 역군 노릇을 했던 미카형 증기기관차입니다. 어린이 대공원 후문에 있던 것을 노원구가 지난해 5월 이곳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과 체코에서 양도받고 수입해온 전차도 관람객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 이 노면 전차라고 하면 이 유럽 국가에서 운행 중인 트램을 말하는 거죠. 이 서울 시내에서 노면 전차 운행이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면 전차는 도로상에 부설된
전차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전동차를 이야기합니다. 예. 지난 1968년을 끝으로 서울 시내에서 운행이 중단됐는데요. 노원구가 50년 만에 이 노면 전차 부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 관계자 말에 따르면 경춘선, 회선을 활용한다면 따로 선로를 깔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용 면에서 장점이 크다는 건데요. 운행 구간은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부터 경춘선 공원까지 총 800m 구간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노면 전차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과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경춘선 철도공원 부지의 소유주는 서울시입니다. 예. 때문에 서울시의 동의를 구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한데요. 하지만 한때 서울시는 이 경춘선 철도공원 조성에 부정적인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철도공원이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 잡길 그렇게 바랐던 건데요. 하지만 노원구가 그 경춘선 철도공원이 가진 관광 상품으로서의 잠재력을 서울시에 설득했고 결국 이를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서울시도 철도공원 조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르면 올 상반기 늦어도 연말까지 경춘선 철도공원을 위한 세부 계획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노원구 공릉동 구 화랑대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선아 기자였습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 품으로 돌아오고 있는 구 화랑대역 연결해봤습니다. 직원 경력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희 강남구청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의 첫 공판에서 신 구청장의 변호인은 경력금과 포상금을 받아 보관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친인척을 취업시켜달라고 부탁하거나 종용한 일도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 경력금과 포상금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와 친인척 취업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습니다. 벚꽃이 만개하며 봄 기운도 완연합니다. 계절은 이렇게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찾지 않는 명동은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중국의 한한령이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지만 그 여파는 여전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관광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꼭 들러야 하는 곳 환전소. 관광객 증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기준 2016년 767곳이었던 환전소가 2017년에는 736곳으로 31곳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명동이 포함된 중구에서만 16개의 환전소가 줄은 것으로 나타나 1년간 서울 환전소 감소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아직 크게 늘어나지 않은 가운데 그 빈자리를 동남아와 일본 관광객들이 채우고 있는 상황. 하지만 중국 관광객들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보니 환전소의 매출 감소는 장기화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주로 어느 나라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지금은 동남아시아, 일본 이쪽으로 많이 오기로 오는데 중국이 많이 아직 안 좋아요. 아마 필리핀 이런 사람은 와서 별로 완전 중국 사람은 여기 와서 만년하면 물건이 면세점 가서 몇 개네 고급품, 명품 그런 게 샀길래 최하 100만 원, 200만 원씩 명동 상권도 이 같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구매력이 강한 중국 관광객들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으면서 불경기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한국분이나 대학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동남아 쪽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나 좀 매출 같은 거는 조금 어때요? 좀 조심스럽지만 좀 많이 줄었나요? 많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직 올라오지는 않고. 중국의 보복 조치가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관광객 증가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명동 상권의 겨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이처럼 명동 상권의 위기는 점차 고착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언제까지 중국인 관광객 증가만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없을까요?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입니다. 관할 지자체인 중구는 명동 상권이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 수요에 집중한 탓에 유커가 급감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 취약점을 드러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명동의 역사 문화 자원을 개발하고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쇼핑 위주에서 관광 중심으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중저가 화장품이 명동 전체를 지배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예술인들이 이런 곳에서 문화를 꿈꿨다. 그런 명동의 낭만 시대를 추억할 수 있도록 완전히 그 외국인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명동 고유의 색깔을 찾아가는. 그렇다면 빠진 유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동남아 등 다른 나라 관광객들의 방문 목적은 어떨까? What I like about this place is the shopping paradise. It's quite cheap, and most of the time we come here for the shoes because compare the price in Singapore and Korea, Myeongdong is much more cheaper here. We come here for shopping and sightseeing. I think they want to buy like a cosmetics because in Thailand it's very famous. Korean cosmetics. 전문가들은 명동의 역사 문화 자원을 개발하는 시도도 좋지만 의류나 화장품 등의 상권이 한류의 영향으로 이미 고착화돼 있고 동남아나 일본 등의 관광객들의 수요 역시 쇼핑 위주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쇼핑과 먹거리, 공연 등이 연계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류 관련된 이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로 이제 한류에 관련된 공연들이면은 그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이벤트를 좀 정규적으로 연다면은 홍보가 많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체험에 관련된 음식 가지고 또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잖아요. 명동 상권의 침체가 세계적 관광지로 도약할 성장통이 될지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적신호가 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을 대상자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2차 신청자는 4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갈수록 경쟁률이 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변덕스러운 날씨와 미세먼지 때문에 벚꽃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요즘 시대의 청년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도 하늘빛은 나쁘지만 청년들은 빛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